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이제 우리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본 수업의 명사, 관사, 대명사 이제 이 부분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초 수업 시간에 배운 걸 활용을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안 배운 것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본 수업으로 보완을 하세요. 자, D번에 1, 2, 3, 4번 요 네 개는 공통으로 맨 앞에 대어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동사, 특히 비동사가 바로 연이어 나오죠. 그래서 냈다, 대어가 유도 부사, 뜻 없고 그리고 네 문장 다 일형식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보세요. 똑같이 대어라라고 나오고 이제 man이라고 나왔는데 뒤에 이제 복수명사가 man이 뒤에는 복수명사가 오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수명사가 와야 되는데 똑같이 people을 그냥 써놓고 people에 s를 붙여놓은 게 있고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본 수업에 가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걸 좀 정리해두고 들어가면 본 수업이 훨씬 편할 거예요. 자, 1번이요. 1번은 해석이 이렇게 돼야 돼요.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영어로 people을 그냥 써야 돼요. s를 붙이면 안 돼요. 그래서 people이 사람들이란 뜻일 때는 단어 자체가 복수예요. people이 사람들이란 뜻일 때는 단어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앞에 게 답이에요. 자, 그때 people을 뭐라고 그러냐면 people이 사람들이라는 뜻일 때 people에는 사람이란 뜻은 없어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people이 사람들이란 뜻일 때는 단어 자체가 복수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고 이걸 우리가 본 수업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류의 몇몇 단어를 묶어서 단어 자체가 복수인 명사 몇몇을 묶어서 이렇게 불러요. 캐틀형 집합명사다. 이렇게. 이 수업을 처음 들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져. 이거 너무 좀 깊게 들어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people이라는 단어가 바로 요 특징이다라는 것만 알고 people이 바로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 알면 이 단어가 어려운 단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로 접근을 해서 이렇게 문법적인 거로 연결해 가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캐틀도 바로 이 특징이에요. 캐틀은 뜻이 뭐냐면 소, 가축 이렇게. 그러니까 소들, 가축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런데 people에는 뜻이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people에 무슨 뜻이 또 하나가 있냐면 국민이나 민족이란 뜻이에요. 국민이나 민족일 때는 그냥 평범한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하나의 국민 할 때는 a people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란 뜻일 때는 어를 못 붙여요. 그 다음에 국민들, 민족들 할 때는 people에 또 s를 붙일 수 있다고. 그런데 사람들이라는 뜻일 때는 s를 또 못 붙여. 단어 자체가 복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people이 국민이나 민족이라는 뜻일 때는 하나를 뜻하면 어를 집어넣을 수 있고 복수를 뜻하면 s를 붙여서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평범한 셀 수 있는 명사예요. 바로 이때 people을 이렇게 불러요. 패밀리형 집합명사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제 구분만 하면 됐어요. 자, 그러면 1번 정답은 앞에 있는 people이 정답이고요. 2번 정답은 뒤에 있는 peoples가 정답이에요. 아시아에는 많은 민족들이 있다. 이렇게. 2번 같은 경우에 그냥 앞에 people이 답이라고 하면 안 되냐. 지금 1번과 2번은 그 people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아의 많은 민족들이라는 의미로 민족들이라는 뜻일 때는 people에 s를 붙이는구나. 이거 이해하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2번도 너무 의식은 하지 말고 앞에 게 왜 안 되냐 이걸 따질 필요 없이 people에 s를 붙였을 때와 안 붙였을 때 뜻 차이가 있다는 거 이걸 배우게 하려고 지금 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고요. 다음에 3번, 4번 똑같이 대어고 유도부사인데 이제 주어가 뭐냐 이거거든요. 자, 3번에 주어는 several beautiful parks. parks가 주어예요. several은 여럿의라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parks가 주어니까 복수니까 답은 아. 그런데 4번 a lot of 뒤에 milk. milk가 주어인데 milk는 셀 수 없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답은 is. 이런 식으로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의 차이점이 이제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5번. plenty of를 밑줄 쳐봐요. plenty of. 이건 많은 이란 뜻이고요. 수량에 다 쓸 수 있어요. 셀 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에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경우하고 6번을 보니까 또 many라는 단어 다음에 또 time이냐 times냐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 time이랑 관련돼서 이제 특징을 하려고 하는 건데, 시간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시간은 셀 수 없는 명사예요. 시간이란 뜻일 때는. 그래서 5번 답은 앞에 게 답이에요. time. 해서 이렇게 돼요. 나는 오늘 오후에 시간 많다. 어떤 특별한 해야 될 일이 없고 놀 시간 많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오늘 오후에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있다. 이때 시간일 때는 셀 수 없으니까 s를 못 붙여요. 그래서 앞에 게 답인데, 6번 문제는 그는 새로운 단어들, 그 새로운 단어들을 여러 번, 여러 회차, 여러 번 썼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여러 번, 그럴 때는 time에 s를 붙여서 쓰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할 때, 이럴 때, 그때는 셀 수 있는 명사예요. 그래서 many times, 이게 이제 여러 번, 횟수를 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명사 같은 경우는 그 1, 2번에 people에 s 붙이냐 안 붙이냐, 5번, 6번에 time에 s 붙였냐 안 붙였냐, 그 다음에 3번, 4번에 셀 수 있냐 없냐, 이런 거에서 관련된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이제 명사편 가서 배우는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해석하시오라고 있는데, 여기는 별표를 치고요. 물주구문이라고 써놓으세요. 우리 전전 시간에 물주구문이라는 얘기 잠깐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테니까 설명을 먼저 듣는데, 지금은 그냥 예습식으로 이제 한다 생각을 하고 나중에 본 수업 가서 더 철저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 본 수업에는 또 설명이 안 나오는 중요한 부분이 또 여기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업이랑 본 수업이 합쳐져야 돼요. 자, 뭐를 물주구문이라고 하는 거냐면, 문장에 이제 주어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았는데 주어가 사물이야.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물주구문의 특징이 이거예요. 주어 자리에 사물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적어 자리엔 대부분 또 사람이 나와요. 이게 바로 물주구문의 특징이고, 물주구문에서 또 자주 쓰는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어쩔 때는 목적어 뒤에 프람 ing가 올 때가 있고요. 어쩔 때는 투부정사가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또 to가 생략된 동사 원형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목적어 뒤에 나오는 바로 이런 형태들은 다 문장의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다. 문장의 동사의 특징이 뭐냐에 따라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면 돼요. 그러면 거기 지금 문제에 6문제가 있는데, 먼저 물주구문 내용 그 확인부터 한번 해봐요. 자, 1번 비즈니스가 사물인데 주어고요. 여기 힘, 사람이 목적어. 자, 2번 an hour's walk, 1시간의 걸음, 1시간의 산책. 요게 주어, 이게 사물이에요. 그리고 목적어의 사람. this medicine, 이 약, 사물, 목적어의 사람. 다음에 the cry, 울음소리 또는 비명, 이게 사물, 주어. 그리고 her, 사람. 이렇게. 자, 또 봐요. 5번 the heavy rain, 사물이 주어, 목적어에 이렇게 사람. 6번 이런 문장을 우리가 아까 잠깐 다뤘었는데, made의 주어가 what. 근데 what은 사물의 이름을 모를 때 쓰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주어. 그리고 목적어 her, 요게 바로 사람. 이렇게. 그러면 1번부터 6번까지 공통점이 바로 이거 아니에요. 주어는 사물, 목적어는 사람. 그 다음에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형태가 결정된다. 이제 그것도 확인해 봐요. 여기는 make라는 사역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 원형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change. 여기는 kept라는 동사가 있죠.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from ing가 온 거예요. 이렇게 from ing. 방금 사역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keep, prevent 등등은 목적어 다음에 from ing. 동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죠. 자, 또 여기
특징이 되는 것 위주로 봐요. 여기는 has brought, bring을 현재 완료로 쓴 거예요. bring도 물주구문에서 자주 나오고 take가 문장에 지금 동사로 쓰였고요. 여기 또 will make, 요것도 사역동사죠. 그러니까 여기 또 동사 원형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brought, 여기 또 bring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본 수업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물주구문에서 자주 사용되는 걸 배울 텐데 본 수업에 안 나오는 좀 기초적인 게 지금 여기 있어요. bring과 take. bring하고 take를 비교를 하자면 bring의 원래 뜻은 가지고 가다. 다시요. 가지고 오다. 데리고 오다. 그 다음에 이것과 맞물려서 take는 데리고 가다. 가는 거예요. 가다. 데리고 가다. 가지고 가다. 다시 한번 bring은 데리고 가지고 오는 거고요. come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take는 데리고 가다, 가지고 가다. 가다. go하고 이제 의미가 이렇게 관련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bring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bring 뒤에는 이렇게 이제 동사 형태는 없고 이런 장소랑 관련되게 나왔어요. take 뒤에도 이렇게 장소랑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bring 뒤에도 장소랑 관련되는 말 나왔고. 자, 이래서 이제 1번부터 6번까지가 바로 물주구문인데 이제 지금 설명을 잘 들어요. 그러면 물주구문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부터 물주구문 해석하는 방법이요. 자, 원래 주어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는, 이, 가. 목적어는 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동사의 원래 뜻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단어의 뜻 그대로 주어 자리면 주어답게, 목적어 자리면 목적어답게 해석해서 가면 되는데 문제는 물주구문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해석이 굉장히 어색해질 때가 있다는 거.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석을 한다는 얘기는 뜻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제 물주구문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주어를 느는 이가로 해석하지 말고 부사로 해석해요. 그러면 부사로 해석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시작할 때는 대부분 이렇게 하면 다 통해요. 뭐뭐 때문에. 대신 다른 방법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고요.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연습을 하세요. 주어는 이러지 말고 주어 때문에. 그 다음 목적어를 을이라고 해석하지 말고 목적어를 주어로 해석해요. 느는 이가를 여기다 붙여. 그 다음 동사를 원래 뜻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걸 약간 뜻을 바꿔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여기 있던 일반 동사를 나중에 이런 걸 배울 거라고요. 어떤 특정한 조동사로 해석을 주로 해요. 조동사 말고 다른 해석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조동사로 해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뒤쪽에 나오는 동사의 변형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바로 조동사와 연결시켜서 조동사 뒤에는 동사 원형 오는 거죠. 요걸 바로 문장의 동사, 요걸 조동사로 해서 여기서 뜻을 마무리를 해버리면 돼.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은 그 뒤에 쭉 따라가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주어는 부사로, 목적어는 주어로 해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동사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조동사 또는 별도의 해석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을 먼저 적어줄 테니까 이걸 하나하나 좀 적어가면서 보세요. 자, 먼저 동사 위주로 들어요. 6번의 made는 사역동사니까 원래 뜻은 시키다, 하게 하다죠. 근데 물주구문 해석 방법에 의하면 made는 해석을 안 해요. 5번 keep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프라마이즈 나왔죠. 그럼 이때 이 단어는 원뜻은 방해하다예요. 막다, 방해하다. 그런데 원뜻은 근데 이때 캡틴은 방해하다라 해석하지 말고 조동사 can't로 해석해요. 이런 걸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정리를 해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한번 듣고. 자, 또 보세요. 1번과 4번에는 bring이 나왔죠. bring은 come으로 해석해요. 오다. 원뜻은 이거지만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연스러워져요. 그 다음 take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데 go로 해석할 때도 있지만 take는 또 이렇게 해석해요. 가다 또는 도착하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돼. 그 다음에 make는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역동사는. 그 다음에 bring은 오다라고 해석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물주구문 해석하는 방법으로 지금 동사만 쭉 한번 훑어줬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해석하는 요령 잠깐 얘기해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방식대로 하나씩 해석을 해볼 테니까 오늘은 이해 위주로만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배웠던 몇몇 이론 그거하고 나중에 본수업하고를 연결을 시키세요. 자, 먼저 1번이요. 직역을 하면 사업이 그를 여기로 데리고 왔다. 이렇게 되죠? 사업이 그를 여기로 데리고 왔다. 조금 어색하잖아요? 이걸 이제 의역을 하면 이런 해석을 하라 이 말이에요. 사업 때문에 또는 사업차 그는 여기로 왔다. 사업 때문에 그는 여기에 왔다. 이러면 되잖아. 아까보다 더 자연스럽죠? 이런 해석 연습을 하라 이 말이에요. 자, 다음 직역을 하면 1시간의 걸음이 당신을 역으로 데리고 갈 겁니다. 의역을 하면 1시간 정도 걸으면 당신은 역에 도착할 겁니다. 훨씬 더 자연스럽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고 있다면. 자, 3번. 이 약은 당신을 기분이 더 편안해지게끔 만들어줄 겁니다. 이 말도 의미가 있는데 조금 더 의역하면 이 약을 복용하면 또는 이 약 때문에, 근데 조금 더 내용을 집어넣어서 이 약을 복용을 하면 당신은 기분이 나아질 겁니다. 상태가 더 좋아질 겁니다. 이 말이에요. make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4번. 그 울음소리 때문에 그녀는 창가로 왔다. bring은 come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죠? 울음소리 때문에 또는 울음소리를 듣고 그녀는 창가로 왔다. 다음에 6번.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엇이 그녀가 그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꾸게 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의역을 하면 무엇 때문에, made는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죠. 무엇 때문에, 왜 그 여자는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까? 요걸 그냥 문장의 동사로 해석해버리면 돼요. 한 번만 더. 무엇 때문에 그녀는 그렇게 갑자기 마음을 바꿨습니까? 7번. 많은 비가 내가 거기에 가는 걸 방해했다. 그런데 어색하죠? 이제 의역하면 많은 비 때문에 나는 거기에 can't go, 과거니까 couldn't go, 갈 수 없었다. 많은 비 때문에 나는 거기에 갈 수 없었다. 훨씬 해석이 자연스럽잖아요. 결론은 우리가 해석을 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런 물주구문 같은 경우는 기초적인 구문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위에 해당되는 어려운 문장이란 말이에요. 그 어려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방식을 먼저 기억을 한 다음에 본 수업에 명사편에 가면 물주구문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다는 얘기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예문이 나오고 이런 해당되는 조동사 같은 경우들을 정리를 정확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이 정확하게 딱딱 이렇게 떨어지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더 자신감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먼저 예습 삼아서 하고 그 다음에 본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해보고. 자, 다음 106페이지. 106페이지 문제는 아까 관사 문제라고 그랬는데 관사 문제가 아니고 명사편이거든요. 그래서 명사를 배우다 보면 이런 걸 하나하나 다 배워요.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습 삼아서 이런 거를 이제 본 수업 시간에 배우는구나 이렇게 이제 하라고요. 자, F의 1번. 이제 잘못된 부분을 옳게 고쳐 써라 이건데 이제 해요. 다 지금 틀린 문장이거든요. 이제 옳게 고치는 거예요. 1번. 윈도우 앞에 어를 더로 고쳐야 돼요. 왜냐하면 창문을 닫지 마라. 그러면 어떤 창문인지가 뻔한 거야. 내가 상대방한테 명령할 때 창문 닫지 마라. 그러면 상대방도 어떤 창문인지를 아는 걸 거 아니에요. 모르는 창문을 닫지 마라 라고 내가 말을 할 수도 없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1번 문장은 지금 이 상태라면 말이 안 되는 거지. 명령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모르는 창문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를 더로 꼭 고쳐야 돼요. 이런 걸 문맥상 뻔히 알 수 있을 때는 특정한 명사니까 정관사 더를 붙인다. 관사랑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정답은 어를 더로 고치면 돼요. 다음에 2번, 이게 이제 영어의 속담이에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그러면 여기 뉴스는 형태만 s를 붙인 것 뿐이지 뜻은 소식이라는 단수의 뜻이거든요. 아가 틀린 거예요. a를 is로. 이건 일치와 관련된 문제고. 다음에 3번, 내 모자는 탐보다 더 크다. 여기서 생각을 해봐요. 내 모자가 어떻게 사람보다 커? 이건 말이 안 되지. 이런 문제를 풀 때는 특정한 상황 같은 경우는 절대로 가정을 하면 안 돼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아주 일반적인 상황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모자는 사람이 쓰고 다니는 거니까 무조건 사람보다는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는 비교되는 대상이 대등해야 되는데 대등하지가 않아서 틀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3번이요. 3번을 옳게 고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주어 자리에 내 모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내용상 내 모자와 탐의 모자를 비교했겠지. 이렇게 가야지 비교되는 대상이 대등한 거예요. 그러면 그 마지막 탐 자리에 탐's cap이라고 썼다고 해요. 그러면 내 모자는 탐의 모자보다 더 크다. 이제는 말이 되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 많이 배웠어요. 보세요. 소유격 뒤에 명사인데 명사가 반복됐잖아. 그러면 이거 이렇게 바꾸라고 그랬잖아. 소유 대명사로. 탐의 것. 그래서 이렇게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것 뒤에 명사가 나오면 소유격이지만 이건. 이렇게 명사 없으면 소유대명사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바로 탐의 것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 문제는 이렇게만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의 속뜻은 탐's cap이다 라고 알면 되는 거고. 4번, 나는 어제 아저씨를 방문했다거든요. call at 두 단어 밑줄 치고요. 이때 call은 자동사예요. 그래서 call at 합쳐서 타동사 visit 랑 동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수거는 그 수거대로 외워두고 나는 어제 아저씨를 방문했다. 아저씨 집을 방문했겠지. 아저씨를 방문한 게 아니라 아저씨 집 또는 아저씨의 사무실을 방문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요. My uncle에다가 apostrophe s 붙이고 house 내지는 office 이렇게 장소를 써줘야지. 그리고 또 하나 call at 다음에는 장소명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거를 같이 외워야 돼요. 사람을 방문한다도 말해도 되는데 여기는 call at 다음에는 장소명사가 와야 되니까 바로 이렇게 와야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나중에 본 수업에서 배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유격 뒤에 house나 office가 나왔을 때 이걸 써도 되지만 생략도 가능하다. 요것도 하나 추가로 기억해둬요. 그래서 그 문제를 house나 office 앞에 소유격으로 쓴 다음에 house나 office를 써줘도 되는데 바로 없애버려도 되고 요렇게만 써도 맞아요. My uncle 뒤에 apostrophe s 까지만 요까지만 써줘도 아저씨 집, 아저씨 사무실이 다 된다고. 이런 걸 뭐라 부르냐면 독립 소유격이라 불러요. 이런 걸 본 수업 시간에 더 자세하게 배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4번은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요. call at 뒤에는 장소 명사가 온다. 그래서 my uncle을 장소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apostrophe s를 붙인다. 이렇게. 5번 this knife's handle 세 단어 쫙 밑줄 치세요.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이 칼의 손잡이는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칼의 손잡이를 지금 this knife's handle이라고 썼는데 본 수업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명사, 사람 명사를 소유격으로 만들 때는 apostrophe s를 쓰는데 이 칼,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잖아요. 사물의 소유격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칼의 손잡이랑 관련되는 거기 5번 문제는 왼쪽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물을 무생물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무생물 소유격이라 써놓고 사물의 소유격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of를 사용해야 돼요. 어퍼스트로피 s를 사용하지 않고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전사 of를 사용하는데 사물에 해당되는 요 명사를 of 뒤에다가 쓰세요. this knife. 그리고 이것의 손잡이를 앞에 쓰세요. 핸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할 거. 그러면 of 뒤에는 이렇게 명사가 오는데 앞에도 이렇게 명사가 오는 때가 이제 주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석을 꼭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칼의 손잡이. 근데 손잡이 앞에 반드시 덜을 붙여야 돼요. 왜냐하면 특정해졌기 때문에 그래. of this knife의 수식을 받는 거하고 같다고 볼 수 있거든요. 수식을 받아서 특정해지면 반드시 덜을 붙이는 거예요. 요게 중요한 거야. 무생물 소유격은 of도 중요하고 which도 중요하지만 맨 앞에 뜻은 없는 뜻 처리는 할 필요 없어요. 그라는 뜻 처리는 할 필요 없고 반드시 덜을 써야 된다. 요걸 명심을 하세요. 요게 바로 무생물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5번에 this knife's handle을 이렇게 고쳐야 돼요. The handle of this knife. 자, 6번 Your sister's that doll. 네 단어를 쫙 밑줄 치세요. 너의 여동생의 저 인형은 아주 예쁘다. 말은 되지. 말은 되는데 방금 밑줄 친 부분이 틀려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중 소유격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안 배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려고 했으면 당연히 이제 어려워서 사실은 손도 못 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러면서 이제 한번 예습 삼아 들으라 이 말이에요. 이건 왜 틀렸냐? 중간에 that 있죠, that. that은 바로 앞에 어퍼스트로피 s 붙은 소유격이 있죠. that은 소유격이랑 나란히 못 써요. 이런 걸 이중 소유격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옳게 고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써요. 방금 that을 소유격이랑 나란히 못 쓴다고 그랬죠? that을 먼저 써. 소유격과 나란히 못 쓰는 단어를 먼저 쓴 다음에 바로 뒤에 이렇게 명사를 붙여요. 저 인형. 그래 놓고 또 of를 사용해. 그리고 나서는 소유격을 뒤에다가 쓰되 바로 여기다가 소유 대명사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주면 이게 바로 이중 소유격의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your sisters를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고치면 맞아요. 너의 여동생의 저 인형은 아주 예쁘다. 이게 이중 소유격의 올바른 표현. 7번 Mathematics 복수형이지만 이건 학과명이고 S가 철자의 일부예요. 해석이 이렇게 돼. 수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favorite도 중요한 뜻이니까 잘 외워놓으세요. 가장 좋아하는. 수학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subject, 과목이다. 그래서 학과명, 복수형이지만 단수 취급하는 거야. R을 is로. 8번 The United States, 형태는 복수형이죠. state s가 붙었으니까. 근데 The United States는 형태만 복수형이다 뿐이지 미국이잖아. 미국. 미국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잖아요. 미국이라는 국호명이에요. 형태가 복수라 하더라도 그냥 나라 이름 하나에 불과한 거니까 단수 취급. R가 틀려요. R을 is로. 9번 glass 앞에 a pair of를 붙였는데 glass 앞에 아무것도 안 붙였다는 얘기는 부정관사도 없고 es도 안 붙였다는 얘기는 유리라는 물질 명사거든요. 그러면 거기다가는 pair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 문제 풀다 잠깐 나왔는데 trousers라는 단어 있었죠. trousers. 좌우 대칭이라는 말 썼었죠. 그런 것처럼 glass도 es를 붙이면 좌우 대칭의 모습인 안경 이런 뜻이 된다고. 그러면 이런 거를 우리가 아까 뭐라고 불렀었냐면 짝이나 쌍을 이루는 명사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짝이나 쌍을 이루는 명사들은 셀 때 거기 있는 pair를 사용해요. 그래서 여기는
글래스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안 맞지. 한 켤레의 유리, 한 벌의 유리. 말이 안 되죠. 9번 해석은 이런 거겠지. 내 호주머니에 안경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한 벌에 안경이 있다. 이렇게 나가면 되죠. 그래서 글래스에 es를 붙여야 안경이란 뜻이 돼요. 자, 다음 10번 Your brothers this album. Your brothers this album. 네 단어 쫙 밑줄 치세요. 요때 this가 앞에 있는 소유격과 또 나란히 못 써요. 6번과 똑같은 문제예요. 6번이 아까 이중소유격이라고 그랬죠? 10번도 바로 이중소유격이에요.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고쳐요. 보세요. this 소유격과 나란히 못 쓰는 단어를 먼저 써. this album 한 다음에 of를 쓰고 your brothers 소유대명사로. 마지막 네 단어를 이렇게 고치세요. this album of your brothers. 11번 I hope 다음에 주어 동사 또 나왔죠. 그래서 you 앞에는 우리 아까 잠깐 했던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가 틀렸냐면 그 중간에 make friend with 세 단어 위주 쳐봐요. 그리고 받아 쓰세요. 이거 상호복수라고 그래서 상호복수 속에 있는 명사는 반드시 복수로 써야 돼요. 이건 수거예요. 그래서 friend에다 s를 붙여야 맞고요. 뜻을 외우세요. 수거로 외우는 거예요. make friends with 뭐뭐와 친구가 되다. 나는 당신이 내 여동생과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호복수라고 그랬어요. make friends with 반드시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friend에 s 붙이고. 12번 그들은 그녀의 딸을 보냈다. 어디로 보냈냐면 어떤 여고에 여자 고등학교에 보냈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여기는 어디가 틀렸냐면 여자 고등학교라는 게 이제 여고잖아요. 그럼 이제 고등학교니까 하이스쿨을 쓸 건데 고등학교 여고는 소녀 한 명만 다니는 게 아니라 소녀들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학생들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소유격을 쓸 때 어포스트로피 s를 쓰는 게 원칙이지만 아까 무생물 소유격은 of를 사용하고 사람의 소유격은 어포스트로피를 사용하는 건데 소녀들이 다니는 학교잖아요. 그러면 s가 붙어있는 명사를 소유격으로 쓸 때는 바로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야 소녀들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고가 되고 근데 한 학생이 고등학교를 한 군데를 다니지 여러 군데를 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요게 단수기 때문에 앞에 어를 붙여서 어떤 여자 고등학교에 다닌다 이렇게 돼야지.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여고라는 표현이 맞아요. 그래서 girls 뒤에 어퍼스트로피를 붙이세요. 그래서 어퍼스트로피의 위치가 잘못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기초편에서 배웠던 명사에다가 플러스에서 이제 별도의 무슨 이중소유격, 무생물소유격, 독립소유격 이런 명칭들이 쭉 나오니까 지금 순간적으로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한번 들어놓고 나중에 본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쉽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 수업 들으면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고 하는 것을 이제 중간 단계로 삼으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07페이지부터 또 문제 풀기로 해요. 수고했어요.